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공부는 잘 안 되죠? 네, 공부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공부가 왜 안 될까? 그것은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공부는 원래 안 되는 거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생각.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시죠. 꾸준히 반복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도 안 되죠? 근데 좀 더 있어야 돼요. 좀 더 있으면 뭔가 익어갈 겁니다. 지금은 열매도 안 열었는데 익어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열매 며칠은 익히고 7월 달, 8월 달 가면 익어갈 거라고요.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기출문제를 다 알고 갔는데 최근 5년 동안 기출문제는 몇 문제일까요? 최근 5년 동안 기출문제면 200문제, 200문제, 200문제. 그걸 다 알고 갔는데 떨어졌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기출문제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부동성, 지역, 입장활동, 예부효과 이렇게 나와죠. 그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니까. 제가 기회 되면 이제 7월 달, 8월 달에 어떻게 지금 말해줘 뭐 7월 달, 8월 달 이미 6월 달은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7월 달, 8월 달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7월 달, 8월 달에 보면 예상 문제집하고 그래요. 다른 학원들도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예상 문제는 기출 문제까지 여러분이 많이 공부했다고는 전제하에 예상 문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상 문제는 짜증나요. 예상이 맞나? 안 맞나?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계속 반복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나중에 봐봐요.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공부할 건데 포트폴리오에서 체계적 겸 감소란 말이 우리 시험에서 열 몇 번이 나와. 열 몇 번. 그럼 포트폴리오 나올 때마다 체계적 겸 감소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 집이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그거 말고 가면 돼. 저는 7월 달, 8월 달에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할 거라고. 2주에 걸쳐서 기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첫째 주, 둘째 주에 33회 기출 문제.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첫 번째 주. 첫 번째 주 1번부터 20번까지. 그럼 1번은 대부분이 뭐가 나와요? 부동산의 개념. 그럼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쭉 설명을 하고 문제 풀고. 그럼 2주에 걸쳐서 한 회분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8주니까 몇 번 끝나요? 4회분이 끝나는 거야. 4회분. 4회분. 그 4회분 동안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은 2주에 한 번씩 들어나와요. 3주에 한 번씩. 그럼 부동산의 특성이 매년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1주차, 2주차에 1주차에 부동산 특성이 차에 나오고 그다음에 5주차에 나오고 7주차에 나오고 그럼 부동산의 특성을 7월달, 8월달 몇 번 보고 가요? 4번. 4번. 수년가 매번 나오거든요. 선생님 수년가가 뭔 말인데요? 나 처음 들어본 말 같은데요. 수년가는 매년 나와요. 그럼 수년가 몇 번 봐요? 7월달, 8월달 4번. 이렇게 진행할게요. 이렇게. 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분명히 언니 7월달, 8월달 무슨 책으로 해? 막 그런다고. 책은 아무 책이나 돼요. 그냥 문제 중심으로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겁니다. 정책론 공부할 건데 정책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서 여러분이 빨리 따라오신다면 그러면 투자론 일부까지 가는 방법 해볼게요. 자, 갑시다. 정책론 62쪽 갈까요? 62쪽. 그럼 62쪽 정책론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부터 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 배우겠다는 소리. 이거 뭐 의미 없고. 그럼 이제 정책론 62쪽에 정책의 개념, 요거 참고 표시 양쪽에 참고 표시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정책은 부동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것을 정책이라고 그래요. 정책. 그러면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분산 시장에. 그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데 개입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개입 방법. 요 개입 방법 엄청나게 중요해. 그럼 개입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 이걸 학문적으로 세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 그러면 토지용 규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을 물어봐요. 그럼 직접 개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간접 개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정책론에서 배우는 타이틀이 토지은행, 임대료 보조,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 이런 말 나오거든. 그런 것들이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이거 물어본다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엄청 잘 나와요. 그럼 이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거 좀 이따 보겠습니다. 효과는 이런 겁니다. 정책론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임대주택 시장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 문제점이 있다. 무슨 문제일까요?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야. 그럼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한다. 그것을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럼 임대주택 정책 중에서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럼 임대료 규제는 어디에 속할까? 직접 기입. 직접 기입. 그럼 임대료 규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 말이에요. 임대료 규제하면 좋은 효과 있다 없다? 없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시장 개입, 정부와 시장의 개입 필요성. 이게는 이제 세 가지 나오는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나오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 시험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시장의 실패가 뭡니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그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뭐냐고 안 물어봐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효율성이다. 반대가 비효율성이죠. 꼭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 그게 효율성이야. 여러분 부동산의 결혼 점수 실제 수는 60점 맞았다. 매우 효율적인 거야. 효율적. 80점 맞았다. 비효율적입니다. 부동산의 결혼 80점 맞았다. 80점 맞았는데 부동산의 결혼을 80점 맞을 정도 되면 민법 공부를 소홀히 하는 거야. 그럼 민법에 37점 맞았다. 그럼 완전히 비효율적인 거야. 결혼 80점, 민법 37점은 합격, 불합격, 불합격. 그잖아요. 이게 비효율적인 거라고. 그러면 효율적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만 점수 맞는 거예요. 그럼 결혼 60점, 민법 60점, 공법 60점, 공시법령 및 세법 60점, 그다음에 중개사법 60점. 완전히 효율적인 거야. 완전히. 꼭 필요한 것만. 그러면 중개사법 100점 맞았다. 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중개사법 50점 맞았다. 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그게 효율적, 비효율적이야.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꼭 필요한 만큼 배분되지 않았다. 그럼 우리 사회 주택이, 우리 인천의 주택이 100개가 필요한다. 그 주택이 100개가 공급됐다. 그러면 주택이란 자원이 배분이 효율. 인천의 인구는 날로 증가하는데 인천의 주택이 부족하다. 그게 주택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됐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당연한 거지. 그다음에 사회적 목표. 이 사회적 목표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 시장 기구에 맡겨서 안 되는 거. 30년 전에 우리 사회의 목표는 뭐였어요? 민주화, 지역 감정 해소, 지역 차별 해소. 그럼 지역 차별 해소를 시장에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한다 그래요. 자, 굳이 따져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 것을 경제적 기능이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입니까? 기능이지, 기능. 역할이지. 지금 경제가 흐르고 있는데 경제가 계속 수축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게. 그럼 정부가 자기 기능을 못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 것을 경제적 기능이에요. 요건 아직 내지 않았다. 모의고사에서 어쩌다 한 번씩 내요.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경제적 기능이라고 한다. OX, X. 아직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이것을 정책적 기능 또는 정치적 기능. 그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역 감정 해소, 민주화. 이게 경제적입니까? 정치적입니까? 정치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 것은 한두 가지 아니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이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개입하는 거야.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내요.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이걸 좀 더 풀었으면 이렇게 한다고. 정부는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사회적 목표가 효율성일 수도 있고 형평성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목적일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한 번 나옵니다. 외우지 말고 이건 외우지 말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의 실패 수정, 사회적 목표 달성 됐죠? 예. 여기까지 됐으면 이 다음에는 아니까 좀 더 공부를 확장한다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 것은 정치적 기능이고 시장의 실패 수정한 것은 뭐다? 경제적 기능이다. 자, 이제 시장의 개입 방법 이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별표 3개 차이. 시장 개입 방법, 정책 수단 무수히 많은데 3개로 나눌 수 있다. 빨갛게 된 것은 별표 3개. 좀 이따 기출문제 봐봐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지 이거. 그러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직접 개입이 무슨 말인가? 간접 개입이 무슨 말인가? 뜻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럼 암기사항이에요. 공공 들어가고 공영 들어간 것은 다 직접 개입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전부 다 공공 들어갔다고. 그리고 직접. 토지은행이 다른 말로 공공토지 비축. 그럼 토지은행도 공공 들어갔죠? 토지은행하고 같은 말 세 가지 있어요.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 공공 빼고 그냥 토지 비축. 토지 수용, 협의 매수, 토지 선매,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대표적인 게 행복주택. 그럼 공공임대주택이 나오든 행복주택이 나오든 혹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말고 다른 게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있나요? 용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이런 게 있다고. 그게 다 공공임대주택이야. 여기 행복주택 자리에 국민임대주택이 나오든 또는 영구임대주택이 나오든 전부 다 직접 기획, 간접 기획.
직접 개입. 자, 여기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 나오죠? 분양가 규제와 임대료 규제는 아직까지 출제한 적이 않았습니다. 출제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걸 출제해요.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는 왜 출제하지 않았냐면 이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를 학자들이 이거는 직접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감정평가 시험에 이걸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를 직접 개입으로 본 거라고. 우리 시험도 직접 개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가 직접 개입입니까? 그럼 간접 개입. 이제 암기상이에요. 간접 개입은 돈 나오면 간접 개입이라고 했잖아요. 세금, 부담금, 보조금. 근데 세금이라고 안 나오고 조세의 종류,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이렇게 각종 부담금, 보조금, 보조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료 보조. 여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임대료 보조하고 그다음에 직접 개입에서는 뭐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토지은행. 토지은행이 가장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것에서 토지은행이 가장 잘 나와. 여기 직접 개입에서는, 간접에서는 뭐가? 임대료 보조가. 금융지원, 대부비율, 청부채 상환율, 행정지원. 국가가 뭔가 지원해준다. 그다음에 정보 제공한다. 부동산 가격 공시 이런 것들이 다 간접 개입. 토지이용 규제는 네 땅인데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 지역지구제. 내 땅인데 내가 여기다가 30층짜리 건물 짓고 싶은데 국가가 거기는 자연환경 보존이다. 개발 제한구역이다. 그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를 안 나오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인가받고 해라, 허가받고 해라. 건축 규제, 지구단위 계획, 개발권장 이런 것들이 토지용 규제인데 토지용 규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한 번 나와서 지문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게 이게 됐습니다. 정책론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거 별표 3개짜리 개입 방법,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거 됐어요. 이제 다 맞출 수 있겠지 나오면. 근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자, 이럴 수 있잖아요. 임대주택 시장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그럼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 자, 정신을 집중해서요. 임대료가 너무 높다?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3가지. 임대료 규제를 할 수 있고 또요. 임대료 보조를 할 수 있고 또 공공 임대주택을 공고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료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했다고.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는 긍정적이고 임대료 규제는 부정적이라고. 그럼 임대료 규제하면 좋은 게 있던가 없던가요? 없어요. 그걸 정부의 실패라고 합니다. 실패. 분명히 임대료 보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정부가 임대료 규제했다. 그럼 정부가 시장에 잘못 개입한 거라고. 그래서 더 나빠졌다. 정부의 실패.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란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정부의 실패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패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오히려 잘못된다. 정부가 시장 개입해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 개입해서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심화시켰다. 이걸 정부의 실패라고 해요. 그럼 시험은 정부의 실패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까 말했잖아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패할 수 있다. 또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 심화될 수도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오히려 사회 전체, 우리 사회 전체의 만족감이 감소한다.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사회적 후생이, 우리 사회 전체 후생이 만족감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나왔던 건데 최근에 분양가 규제예요. 분양가 규제하면 주택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잖아. 감소.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에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니까 꼭 필요한 만큼 주택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우리 사회 전체의 만족감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는 공급 감소로, 주택 공급 감소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OX. 거기 우리 시험 지문입니다. 그건 이걸 낸 거야, 지금. 분양가 규제에서 정부가 개입했는데 더 나빠질 수 있다. 예? 이거는 언제나 나온 게 아니라 나오면 언제나 지문 하나예요. 하나. 자, 됐어. 이제 시장이 실패를 볼 거야. 왜? 정부가 시장이 개입하는 이유 중에서 시장이 실패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시장이 실패 개념은 저하고 공부했나요? 했잖아요. 지금 공부했잖아요. 꼭 필요한 만큼 만들지 않았다. 우리 인천에 주택이 100개가 필요한데 어떤 이유로 60개밖에 공급 안 했다. 이 시장이 실패야. 60점 맞으면 되는데 왜 개론을 80점 맞겠다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냐 이 말이지. 60점 맞으면 되는데 60점 맞아야 되는데 왜 40점 맞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60점 맞아야 되면 60점 맞으면 되는데
80점 맞았다 실패, 40점 맞았다도 실패. 예? 그러면 시장의 실패는 꼭 필요한 만큼 못 만들고 있다. 그걸 학문적으로 자원배분을 비유. 시장의 실패, 자원배분을 비유해서. 그러면 시장의 성공은요? 자원배분의 효율성. 시장은 완전 경쟁과 불안정인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든 불안정인 시장이든 자원배분을 한다. 시장이니까.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자원배분의 효율.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시장의 성공. 불안정 경쟁 시장은 자원배분을 한다 못한다. 그렇지 마. 자원배분도 자원배분 불안정인 시장도 자원배분을 한다고. 다만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개론 점수 낮게 나와도 전시 먹잖아요. 그냥 똑같아. 그 시장은 자원배분을 해. 하는데 다만 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그러니까 완전이든 불완전이든 자원배분을 한다. 시장이니까. 다만 완전 경쟁은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학문적으로 시장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럼 시험지에는 시장의 성공이란 말 안 나와. 그럼 반대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 그럼 시장이 실패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불안정인 시장이 되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시. 예? 그러면 과잉 생산, 과주 생산. 60점 맞아야 되는데 80점 맞았다. 60점 맞았는데 40점 맞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게 과잉 생산, 과주 생산 이런 것들이 시장이 실패한다. 또 이런 거예요. 우리 인천에 토지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이면 딱 적정한데 1,500이 됐다. 이런 것도 시장이 실패. 꼭 필요한 만큼 안 만들었다. 가격도 적정하지 않다. 이걸 다 시장이 실패라고. 예?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이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이니까 자원 배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원 배분이 된다. 자원 배분이 되는데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나와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이게.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효율적 비효율적?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시험은 몇 번 나왔어요. 그 말이. 그럼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론에서 나올까? 부동산 시장론에서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시장론에서 시장의 기능. 시장의 기능은 가격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한다고 그랬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자원을 배분하는데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이 개별성이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불완전하다는 소리야. 그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자원 배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원 배분이 된다. 다만 그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시장 실패다.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여 자원 배분이 안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자원 배분을 하는데 하는데 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그럼 이제 시장의 실패 개념 됐습니다. 그럼 시장의 실패 원인 역시 암기상입니다. 혹시 5개 아직 암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시장의 불안전성. 다른 말로 불안정인 시장. 그러니까 불안정인 시장이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근데 독점을 대표한 게 공급 독점. 지금 제가 다 한 말이 전부 다 시장의 실패야. 시장의 불안전성, 불안정 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공급 독점. 그다음에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산업, 공공재, 부임승차, 예부효과, 정예효과, 부예효과,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불안전성, 역선택, 도덕제기 이게 전부 다 시장, 암비상. 시장의 불안전성부터 공급 독점이 독점입니다. 독점. 그럼 여기 있는 5가지는 그냥 암기사이고 그러면 시장의 실패 원인은 5가지입니까? 여러 개 있습니까? 여러 개. 5가지 아니라고. 하나, 네, 5, 6, 7, 8, 9, 10, 11, 어떤 게 나와도 다 시장. 그럼 역선택이 나오든 도덕제기 나오든 다 시장 실패인데 여기까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출처. 그러니까 암기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가지 사항이 발생을 하면 시장이 실패하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2가지로 말할 수 있다. 시장의 실패 원인이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낼 수 있죠. 다음 중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그럼 여기 아닌 거 찾아면 되죠. 그럼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에서 요 불자를 빼고 완전 경쟁이라고 3번인가 줘요. 그럼 완전 경쟁은 시장의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정보의 대칭성이라고 준다고. 그러면 시장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죠. 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암기사. 그럼 여기 있는 일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돼. 얘는 시장이 실패 원인이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도 된다. 이 중에서 단독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야. 두 가지. 공공재하고 내부 효과. 됐습니다. 네. 네. 읽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공공재 갈게요. 공공재. 공공재 그러면 화면 넘기기 전에 공공재 그러면 생각나는 말. 무임승차 또 거시기 하고만 거시기. 공공재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뭐가 생각나냐면 빗자하고 과소생산. 공공재 그러면 과소생산. 공공재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게 과소생산. 공공재가 우리 시험에서 단독 문제 4번 나왔는데 4번 다 과소생산.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시장기구. 요 시장기구 민간이 민간에게 맡기면.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시장 그러면 민간에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정부는 민간이 아니잖아. 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에게 맡겼더니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 시장이 실패.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면 여기 경제 논리에서 시장이 나왔다. 그럼 민간에게 그만. 민간에게. 그러면 공공재 생산을 민간에게 맡겼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과소생산. 시험은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생산된다. 그것을 두 번이나.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게. 과소생산하고 그다음에 B자가 나와요. B자. 자, 협의에서 비경합성, 협의에서 비배제성, 요 B자. 아직 우리 중개사 시험은 요 B자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았다. 다른 시험은 공공재가 나오면 1번 타자가 B자야, B자. B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럼 이렇게 한다고. 공공재란 협의에 있어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는 제하다. OX, X, B자를 뺐잖아. 선생님 다시 해줘봐요. 그래요. 공공재란 협의에 있어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는 제하다. B자 뺐죠? 그럼 틀린 말. 아직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중 사람. 그러지 말라고. 무조건 공공재가 딱 나오는 순간 이렇게 나오겠지. 공공재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B자 있는 거 없는 거 보고 과소생산 요거 보면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니까. 그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뭘까? 비배제성부터 설명해 볼게요. 비배제성이 반대가 뭐예요? 배제성. 배제성. 그러면 이제 배제성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공공재인가? 1번이 공공재 개념이야. 2번은 공공재 종류라고. 어떤 게 공공재인가? 사회 간접 자본이 다 공공재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 그럼 도로, 공공재, 공원, 공공재, 가로등, 공공재, 등대, 국방, 치안, 소방, 이거 다 공공재야. 예? 그러면 2번이 공공재 종류. 여러분 책에는 아마 소방이 빠졌을 건데 뭐 소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중요해. 이 시험에서 소방이 공공재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공공재 종류가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치안이 경찰이고 의무교니까. 그럼 얘들 전부 다 국가가 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왜 민간이 맡기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공재 개념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인데 배제성부터 제가 설명해 볼게요. 비배제성의 반대가 배제성이야. 배제성은 돈 안 낸 사람은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그게 배제성. 돈 안 냈으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집에 가면서 공공재를 느껴보세요. 버스 탈 때 돈 내지 말아봐요. 찍지 말아봐요. 그럼 기사가 내리라 한다고. 그게 배제성이야. 돈 안 냈으면. 예전에는 뭐 중개사학원들이 하는 지역이 막 몰려 있었어요. 몰려 있어. 그러면 수험생들이 제 학원에 결혼생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다 한다고. 그때 갑자기 학원에서 대충 알아요. 학원에서 대충 안다고. 저 학생은 수강증을 안 끄는 것 같은데 계속 학생 이제 학원 관계자가 가지고 수강증 검사하겠습니다. 그 말. 그게 뭐냐면 돈 안 낸 사람 나가세요. 그 말이. 그게 배제성이야. 배제성. 돈 안 냈으면 나가세요. 그게 배제성이라고. 그 비배제성은 수강증 검사 안 하는 거야. 돈 안 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게 비배제성. 그 비배제성은 돈 안 내고 버스 타는 거야. 무임승차. 무임승차. 의미하셨죠? 예. 그럼 이제 버스는 그걸 안 한다는데 지하철은 정확히 제가 나이를 모르겠어요. 65세 이상인지 70세 이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70세 이상이 되면 65세인지 모르겠지만 70 이상이 되면 지하철은 그냥 타거든요. 그냥 그게 비배제성. 무임승차. 배제성. 자, 그럼 여기 도로 볼까요? 도로. 도로가 지금 공공이라 했는데 도로가 비배제성이라고.
도로를 소비합니다. 도로 소비한단 말은 도로를 걸어 다닌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도로 걸어 다니면서 돈 내요, 안 내요? 잖아요. 어? 의무교육. 의무교육은 돈 안 내고 학교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됐나요? 그럼 고등학교 의무교육이에요. 고등학교 갈 때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돈 안 냈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학교는요? 대학교는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배제성입니다. 배제성. 그러니까 비배제성이 그런 공원, 줍지에 있는 체육공원 가서 운동할 때 돈 내야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에버랜드는 돈 내야 안 내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랜드는 공공재 아니라는 소리죠. 그다음 비경합성. 비경합성의 반대가 뭘까? 경합성. 경합성은 서로 경쟁한다는 소리예요. 경쟁. 그러면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어떤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자끼리 경합한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현대차에서 현대차 창립 기념으로 해서 세계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자동차를 10대를 만들었어요. 10대. 그 10대 중에서 제가 9대를 사버려요. 9대. 그럼 저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안 미쳐요? 미치죠. 그걸 경합성이라고. 비경합성은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도로를 걸어갑니다. 내가 도로를 걸어가요. 그럼 내가 도로 걸어가면 다른 사람 못 걸어간다. 그게 소비에서 경합성이에요. 내가 도로 걸어가도 다른 사람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공공재인데 얘들은 1번의 성격을 가져요. 소비할 때 경합성과 비배제성 두 가지 성격. 이게 공공재입니다. 자, 1번은 공공재 개념, 2번은 공공재 종류. 예? 그러면 시장은 여기 시장이 민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장이 나오면 민간이고 현대는 삼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현대나 삼성은 돈이 되면 만들고 돈이 안 되면 안 만들어요. 근데 공공재는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맡기면 과소생산, 과소생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등대가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럼 현대나 삼성이 등대 만들어서 돈이 되면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어요. 근데 등대 만들어서 돈이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등대 보고 배가 지나가요. 그러면 그 배를 딱 맞고 당신 등대 보고 지나갔으니까 돈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배 항행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별자리 보고 왔는데요.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못 받으니까 얘는 과소 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러니까 과소 생산. 그래서 공공재 생산을 시장이 맡기면 과소 생산된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시험이 아니라 최근이 아니라 좀 됐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던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공공재 생산을 시장이 맡기면 과소 생산된다. 그 일반적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야. 공공재 생산을 시장이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데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 여기 이해됐죠? 그 원인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반적인 원인이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무엇 때문에 과소 생산돼요? 어? 돈을 받으면 만들까 안 만들까?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만들죠. 그럼 돈을 못 받으면 안 만들겠죠. 돈 못 받는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재 생산을 시장이 맡기면 과소생산 되는데 그 일반적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미성차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여기 시장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지. 그럼 실패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죠.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한다고 했으니까 중대가 가로등이 소방, 국방, 치안, 의무교육 전부 다 어, 필요한 건데 시장이 맡겼더니 과소생산 됐어요. 그럼 과소생산 되니까 정부가 만들어야지. 시장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지. 그래서 정부가 대책 세우는 거야. 대책. 가로등도 만들고 등대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세금, 기금. 음? 세금이나 각종 기금 가지고 국가 공기업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국가가 하는 거다. 전부 다 공기업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럼 공공재는 내가 돈 내지 않고 혜택 보죠. 돈 내지 않고 혜택 보는 게 정의이부 효과. 그럼 공공재는 정의예부 효과를 유발시킨다. X? O? O잖아요. 그게 5번이에요. 공공재는 정의예부 효과를 유발시킨다. 근데 이제 정자 빼고 공공재는 예부 효과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그것도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소비에서 규모 경제는 딱 한 번 냈는데 투자자는 많이 아파야 됩니다. 이런 투자하신 분들은 왜 이런 걸 내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소비에서 규모 경제가. 그럼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의 뜻을 낸다 안 낸다? 안 내.
요거 수술된 게 아니라 공공재는 서비스 규모 경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옳은 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게 요 경제직이란 말은 비용을 다운시켰다는 소리야. 비용. 그럼 규모 경제는 규모를 키웠더니 비용이 다운됐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공원이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래. 안에 한용운 선생 그러잖아요. 도산, 안창호. 맞죠? 그렇잖아요. 아산은요. 정주영. 정주영 씨가 아산이요, 호가. 그래서 아산병원이에요. 호암은 이병철 씨. 이병철 씨 호가 호암이야. 그래서 호암 아토를 구한다. 응? 그럼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이야.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분이라고. 전두환 씨 돌아가셨으니까 좀 희한하긴 그렇지만 이분의 호가 이래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같은 백담사 있었는데 어느 분은 민족 지도자 안에 한용운, 어느 분도 백담사 있었는데 이래 전두환 씨잖아요. 그럼 이분의 고향이 경남 합천이야. 합천. 경남 합천이라고. 경남 합천에 가면 이게 있어요. 이래공원이 있다고 실제로 있어요 이게. 그럼 요 이래공원이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재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이 기억 없겠지만 요 이래공원을 만들 때 뉴스에 크게 나오고 그랬어요. 이분의 호를 따서 공원을 만드는데 과연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가? 많이 많았다고. 국비가 지원되고 막 그랬다고 이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공공재인데 만약에 이용자가 소비자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소비자가 이제 공원 만들 때 공사비가 100억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소비자가 한 명이 한 명. 그럼 한 명을 위해서 100억이 들어간 거야. 그럼 소비자가 10명이 되면 그러면 10억이 되는 거야. 사람당. 소비자가 100명이 되면 그러면 1억이 되는 거야. 그럼 소비량을 키웠더니 비용이 다운됐죠. 이걸 서비스 규모 경제라고. 그러니까 이건 내지 않아요. 뜻은 내지 않는다고. 뜻은 내지 않고 공공재는 소비에서 무슨 경제? 규모 경제다. 소비량을 늘리면 비용이 다운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공공재 끝. 그럼 공공재가 나오면 두 가지. 공공재는 과주 생산. 그 다음에 무슨 글씨? 빗장. 자, 예부 효과로 갑시다. 예부 효과. 빨갛게 됐습니다. 빨갛게. 그러면 별표는 3개짜리입니다. 빨갛게 멍이 들었어. 예부 효과 그러면 생각나는 말 해보십시오. 개론이다. 예부 효과는 개론이다. 예부 효과 그러면 생각나는 말. 그래서 잘했습니다. 다 정답이야. 예부 효과 하면 생각나는 말 했더니 26회 때, 28회 때, 28회 때입니다. 여러분. 자, 예부 효과 그러면 생각나는 말은 여러분 다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먼저 저는 생각나는 말이 부동성과 인접성이네요. 부동성과 인접성. 맞잖아요? 예부 효과는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자, 예부 효과 개념 갑시다. 예부란 말의 뜻이 예부 효과에서 예부란 말 뜻. 자, 예부란 말의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부란 말 뜻. 돈을 투자로 가야 되는데 투자를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서 제가 저 예부란 말을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부란 말. 나는 수요일 날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수요일 날이. 아니, 화요일 날이 가장 기다려져요. 여러분 보기 위해서? 아니요. 그냥 자, 예부란 말 설명할게요. 자, 예부란 말은 여러분이 경제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를 건데 시장기구래. 시장기구. 여기 경제학에 쓰는 말이야. 그럼 시장기구를 다른 말로 가격기구라고 해요. 가격기구. 이렇게 써요. 경제학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는 반 돈으로 지켜야 된다. 이 뜻이야. 시장은 매우 냉정한 곳이야. 사실은 시장에서는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돼. 오늘 집에 가실 때 전통시장 지나가면서 물건 하나 가져가 봐요. 돈 안 주고 뭐라고 돈 주라고 한다고. 시장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은 무조건 가격으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B가 A에게 뭘 제공을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시장은 반드시 거기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면 요 A가 B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 지불해야 된다.
요게 이제 가격으로 말하는 거야. 가격이 지불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시장 기구 내부에서 이렇게 해요. 요걸 다른 말로 시장 기구를 통했다고 그래요. 시장 기구를 통하여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봅시다. B가 A에게 어떤 것을 제공했는데 A가 B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을 지불하면 시장기구. 그럼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시장기구 내부, 외부. 요 외부가 저 외부. 그럼 저 외부 효과에서 외부란 말은 돈을 지급했다,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하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면 시장기구 내부는 시장기구를 통했다 하고 시장기구 외부는 시장기구를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외부 효과에서 외부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 이거 막 쓰시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거라도 써 그냥. 써야지. 이거라도 마음대로 하세요. 앞으로 못 쓰게 대충 써버려야지. 써서 가서 봐야 될 텐데 써서 썼는데 뭔 말인지 몰라 집에 가면. 말이지. 이거는 이제 참고상이지 이걸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부 효과 돈을 지급하지 않았구나. 그 뜻이야 예부 효과가. 돈을 지급하면 시장기구 내부, 지급하지 않으면 외부. 그래서 예부는 문 밖에 뭐 이런 뜻이 아니라고. 응?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개념 갑시다.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합니다. 경제 활동. 선생님, 경제 활동이 뭔데?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이 생산 활동 물건을 만든다. 소비 활동 물건을 소비한다. 내가 향수 뿌린다, 담배 피운다, 수박 사 먹는다. 이게 다 뭐예요? 소비 활동. 응? 그럼 생산 활동, 소비 활동 할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을 줘요. 그럼 이익을 줬으면 B가 A에게 이익을 줬습니다. 그럼 A는 B에게 대가 지불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하면 시장기구 내부, 시장기구를 통했다 한다. 그럼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시장기구 외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 예? 이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나의 어떤 행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그 영향은 좋은 영향일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일 수 있고. 영향을 미쳤으면 거기에서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반대급부가 있다.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걸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그럼 외부 효과는 이제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고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익을 주면 제3자 이익을 주면 거기서 대가 받아야 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 받지 않았다. 그럼 손해를 줬어요. 손해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보상하지 않았다. 그럼 이익에 대해서 대가 지불했다. 손해에 대해서 보상했다. 그럼 외부 효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익에 대해서 대가,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다. 그럼 이익에서 대가, 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시장기구를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 이걸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시장기구 외부. 이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지금은 외부 효과 개념 이야기한 거야. 그럼 외부 효과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향수 뿌리고 왔습니다. 진하게. 그러면 향수를 생산한 겁니까? 소비할 때. 소비. 향수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소비했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제3자에게 이익 줬을까? 손해 줬을까? 손해 줬어. 손해. 그러면 안 되지. 이익 줬다 이거지. 이익. 근데 어떤 향수는 손해를 줘. 냄새가 역해. 네, 이익을 줬습니다. 그 이익을 줬으면 거기서 대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있는 지하철역에 있는 사람들,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대가 지불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걸 예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 예부 효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지 않을 거. 제3자에게 영향 미치. 그러면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대가 보상이 주지 않다. 시장이 그걸 통해. 제가 담배 피웁니다. 담배 피우는 것은 생산입니까? 소비입니까? 소비. 담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의 담배 연기가 제3자에게 손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보상했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여인들이 제 담배 연기에 기분 나빠 있어요. 그럼 다 오시라 해 가지고 5만 원씩 드렸어요. 고마워요." 막 그러고 갔겠지. 그럼 외부 효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외부 효과 아니라고.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럼 대가 지불하지 않았다? 그럼 외부 효과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외부 효과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도 외부 효과거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환승역에서 특히 환승역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 빨리 가기 위해서 막 가다가 앞 사람 발뒤꿈치를 밟아 버려요. 그럼 앞 사람 신발이 벗겨지거든.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의 내 행위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쳤죠. 근데 미안하다고 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외부 효과. 그러니까 외부 효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잤다. 지금 수업 시간에 잠잔다. 그것도 외부 효과. 옆 사람에게 나쁜 영향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잠자는 행위가 잠자는 행위를 이걸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옆 사람에게 잠을 올게 했잖아요. 거기서 보상합니까? 안 하죠. 주무신 분들은 옆 사람한테 "언니 끝나고 커피 사줄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외부 효과가 아닌 거라고. "언니 커피 사줄게." 그럼 손에서 포장했잖아요. 아닌 거지. 자, 그럼 외부 효과가 되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의도하지 않을 거. 두 번째 제3자에게. 이걸 당사자에게 얘기해요. 당사자에게. 내가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향수를 뿌렸다. 그러면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향수를 뿌렸다. 의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이거는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외부 효과가 되려면 세 가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외부 효과는 이익을 줬으면 거기에 그거를 정의외부 효과, 외부 경제, 손해를 줬으면요. 위에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 다른 말로요. 외부 비경제. 불경제하고 비경제. 그럼 정외부 효과, 외부 경제 이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걸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이 시험은 아직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낸 적 없어요. 다른 시험은 긍정적 외부 효과 내고 있어요. 부의 효과는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시험을 줬어요. 시험 질문을. 정의 예부 효과를 예부 경제라고도 한다. 정의 예부 효과를 예부 경제라고도 한다. OX. 자, 예부 효과가 정의 예부 효과를 구별했고 예부 효과는 생산 활동, 소비 활동에서 그러면 생산 활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 활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봅시다. 예부 효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예부 효과 구분 일단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 나눠. 그럼 생산 활동에서 두 가지. 생산 활동에서 정부, 소비 활동에서 정부. 요거는 세 번. 예부 효과는 생산 활동에서 나타나지 소비 활동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OX, X. 생산, 소비 다 나타납니다. 자, 이제 예부 효과의 개념하고 종류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예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한다는데 왜 시장이 실패한가 봅시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기 전에요. 시장의 실패 원인을 하기 전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라는 말을 좀 먼저 책은 64쪽입니다.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그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뜻을 내진 않아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예, 인천으로 해도 상관없고. 그럼 이 네모 박스가 지금 서울입니다. 그럼 이 네모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 서울에 A라는 연탄 공장.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겠죠. 그럼 이건 생산 활동의 예부 효과예요. 그럼 연탄 공장에서 연탄 하나 만들 때, 연탄 한 장 생산할 때 생산비가 1,000원. 그럼 공해가 유발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공해 비용 200원 발생.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 하나 만들 때 비용은 1,200원이 들어가요. 생산비 1,000원하고 공해 비용 200원. 그럼 이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나누고 사적 비용은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는 비용. 사회적 비용은 서울시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 그럼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모든 비용은 사회적 비용. 근데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기가 연탄 공장. 그럼 연탄 공장 이 타원 안에 있는 비용은 사적 비용입니다.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볼게요. 사적 비용은 1,000원이고 사회적 비용은 1,200원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 A라는 연탄 생산비 1,000원. 요 생산비 1,000원은
A라는 연탄 공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산삼이 1,000원은 서울의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서울 비용이에요.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비용은 모두 다 서울의 비용이에요. 요 생산비 1,000원은 사적 비용이면서도 사회적 비용. 그러면 생각해봐요. 생산비 1,000원은 사적 비용도 되고 사회적 비용도 되고.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 공해가 유발돼야 한대요. 되죠? 이 공해비용 200원 어떻게 할 것인가? 공해비용 200원을 발생시킨 사람은 어디고? A라는 연탄 공장이고. 근데 A라는 연탄 공장에서 부담하지 않고. 그러면 이 공해비용 200원은 사적 비용에 포함되지? 근데 사회적 비용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 만들면 그러면 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면 사적 비용은 1,000원이고 사회적 비용은 이걸 시험에 엄청 잘 냈어요. 그러면 연탄 공장은 생산활동의 정예비과 부예비과? 부예비과. 그러면 생산활동의 부예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어디가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요거 엄청나게 잘 내요. 엄청나게. 그럼 생산활동의 부예비가 유발시키는 재화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X. O.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X.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높다. 됐나요? 이렇게. 요 200원 때문에 그렇죠. 200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A라는 연탄 공장은 연탄을 만들 때 실제로 A라는 연탄 공장이 발생시킨 비용은 얼마요? 1,200원이에요. 1,200원인데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예요? 1,000원이야.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은 분명히 1,200원을 유발시키는데 자신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요?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은 낮은 생산비로 만들어내겠죠. 그 많이 만든다, 조금 만든다? 많이 만든다. 만든다. 물론 된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연탄 공장이 1,200원을 부담해야 돼요. 근데 이 공예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든. 그게 V부가니까. 예. 내용. 요걸 낸단 말이에요. 여기 정의예비과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도 있고, 그다음에 정의예비과는 부예비과 전부 반대니까 1번이 개념이에요. 부예비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굳어지 않는 내가 타인에게 손해를 줬습니다. 굳어지 않고 손해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대가 지불하지 않지. 이게 부예비과예요. 그럼 생산비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 어디가 높다? 사회적 비용. 이 한계란 말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편익은 잘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편익은 비용이 10번 나오면 편익은 한 번 나와. 편익은 공부하지 말고 혹시 편익이 나오면 비용하고 부등호. 과잉 생산. 왜 과잉 생산? 사회적 비용보다 낮은 생산비를 만들어내니까. 아까 그 사례에서 A라는 연탄 공장은 비용을 얼마 지불해야 돼요? 1,200원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0원밖에 지불하지 않죠?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은 낮은 생산비를 만드니까 과잉 생산. 요 과잉 생산이라고 나오면 좋아요. 이제 뭐요? 생산 활동에 부예비가 발생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 그냥 시장에 맡겼다. 그럼 과잉 생산. 이걸로 끝나면 좋아요. 근데 이 과잉 생산을 다른 말로 과잉 생산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보다 많이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최적 생산량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냐?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에서 만든 것을 많이 만들었다. 그럼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의 균형 생산이 더 많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힘들어한다고. 과잉 생산은 이제 알겠어. 부예비과 과잉 생산. 이 과잉 생산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인천에서, 우리 서울에서 필요한 연탄이 100장이 100. 요 100장을 뭐라 하냐면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요 100장을 최적 생산량이라고 그래요. 최적. 그러면 인천에서 연탄이 100장이 필요하다. 요 최적 생산량. 그 100장을 만들면 효율적, 비효율적? 효율적. 시장 hir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예비가 발생을 하면 100장보다 더 많이 만들어. 120장을 만들어. 왜 120장을 만들어요? 공예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생산비로 만들어요. 자, 정리. 과잉 생산, 부예비과 과잉 생산. 다른 말로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 생산이 더 많다. 시장이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지. 그래서 4번이죠. 대책. 예?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지. 정부는 쉬워. A라는 연탄 공장한테 당신 200원 부담해라. 연탄을 만들 때마다. 그렇게 하면 돼.
규제정책. 연탄공장한테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보조금 줄 수 있는 규제정책. 대표적으로 세금 200원씩 세금 내라. 연탄을 만들 때마다 부담금 부과. 이렇게 되면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는 높아지고 공급량 감소하고 공급선 자축 이동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은 부의 물가를 발생시킨 재화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재화의 생산비는 올라갈 것이다.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럼 정의의 물가는 전부 다 반대야. 그럼 정의의 물가에 써볼게요. 정의의 물가. 정의의 물가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 정의의 물가는 비용은 어디가 높을까? 사적 비용. 편익은 사회적 편익. 과잉 생산, 과소 생산. 과소 생산. 그럼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의 생산량이 더 작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되지? 실패했으니까 여기 정의의 물가 과소 생산. 시장 실패. 정부의 개입. 그럼 정부는 규제해야 됩니까?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중과세입니까? 조세 감면. 조세 감면. 부담금 부과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연탄 공장 우리 마을에 오지 마세요. 임비. 그러면 여기 정의의 물가는 공원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공원 들어오는 거. 그럼 와야지. 우리 마을 오세요. 그것을 피현상. 됐나요? 끝났네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질문. 아파트 단지 인근에 지금 이 표는 다분히 경작적이고 우리 부동산으로 봤더니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생태공이 들어왔다. 이걸 정의의 물가라고 하고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수요 우측이도 요걸 차측이도 다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봐요. 여기 보면 예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예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죠. 오케이? 그러면 세금 부과했다, 부담금 부과했다. 정부 개입했는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간접 개입. 됐죠? 예? 그럼 예부 효과 해결 방법.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그것은 정부가 개입했잖아요. 그럼 사적 주택끼리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을 주민 대표하고 연탄공장 사장하고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협상을 통해서. 근데 사실상 불가능하지. 왜 불가능하냐? 마을 주민 대표가 연탄공장 사장님한테 200원 내라고 그래요. 연탄공장 사장님이 오케이. 우리가 공해를 유발시킨 것을 인정한다. 다만 200원을 줄 수 있다. 우리는 100원밖에 줄 수 없다. 왜? 근거 대봐라. 200원이나 근거 대봐라. 그거를 정확히 법적으로 댈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예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적 주택끼리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됐죠? 그러면 예부 효과를 사적 주택끼리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코즈라는 사람. 이건 사람 이름. 미국의 경제학자. 코즈 정리는 코즈라는 사람은 예부 효과를 연구한 거고 코즈 정리는 사적 주택끼리 협상을 통해서 예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문제를 봐야죠. 문제집으로 가볼게요. 문제집.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꼽으라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예부 효과. 그거 별표 3개짜리니까. 그러니까 문제집 62쪽, 테마 22번. 18회 때 나왔던 거 저 틀린 거는 그렇습니다. 자, 5번 봐요. 아까 했던 거. 5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안정을 하더라도 자원 배분 효율성이 달성된다. OX, X.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은 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안정을 하더라도 이 말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의 시장이다 이 말이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자원 배분은 되지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은 보시면 되고요. 또 문제 가볼게요. 또 문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거예요. 1번 토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토지 시장이 실패했다는 소리야. 예? 피해가 발생했다. 개입해야 되죠. 저소득층 주거 문제를 위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 개입할 수도 있죠.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하다. 그럼 정부가 도로 만들어주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해야 돼요. 공원 만들고.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의 개입 방법이야. 방법. 개입 방법이지 개입 근거가 아니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요거는 개입 방법이지. 개입 방법. 그 답이 5번이에요.
자, 테마 23번으로 갑니다. 64페이지에 공공재와 시장 실패. 그러면 테마 23번 문제 30회 때 나와서 틀린 거 그랬거든요. 그러면 1번 소비에서 비경합적 특성. 공공재 B자 나왔습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2번 비내구재. 내구재가 오랜 기간 사용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내구재. 그럼 비내구재는 반내구재는 한 번 사용으로 끝나는 거. 마스크는 여러분들 내구재입니까? 비내구재입니까? 비내구재. 그럼 공공재는 대부분이 내구재라고. 내구재. 도로, 공원 이게 내구재잖아요. 네? 그럼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아니라 내구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정부만 생산비 부담한다. 꼭 정부만 생산비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람. 3번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맞습니까? 4번 생산을 시장이 맡기면 무슨 생산? 과소 생산. 5번 또 비배제성. 그러니까 1번도 B자, 5번도 B자. 공공재가 나오면 B자 있는가 없는가 무조건 확인합니다. 만약에 5번에 이 B자가 빠져버립니다. B자가 빠져버리면 답이 2개 되는 거야. 틀린 거 고려하겠으니까. B자 빠져버리면 그러면 2번하고 몇 번? 5번이 될 거니까. 이 문제는 답이 몇 번이요? 2번이야. 공공재는 대부분 비내구재나 대부분이 내구재야. 이제 테마 24, 66번 예부 효과가 시장 실패.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예부 효과 틀린 거. 쉬운 문제입니다. 2번가요. 정예부가 발생하면 님비입니까? 핀피? 핀피. 1번은 예부 효과 개념. 4번 부예부가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예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많다?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됐나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쉬었다가 토지 정책 할게요.